안녕하십니까? 광주의 명문, 광주 대동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년 영어 선생님 윤민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선생님의 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좀 들으니 반갑지 않으신가요? 네, 어제 박형복 선생님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저의 수업 영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EBS 강의보다는 좀 더 익숙한 목소리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학습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 판단이 되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물들을 갖춰 주셔야 되는데 우선 저희 부교재 컨셉 유형 독해와 그리고 필기도구,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 그리고 오늘은 추가로 이 수업과 관련된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그 학습지는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방에 탑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다운받아서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할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섹션 3 유닛 8의 빈칸 추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함께 50페이지를 펴주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를 펴보시면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출문제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지문을 함께 독해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에 앞서 앞으로 수업을 어떤 순서대로 진행할 것인지 그 수업의 흐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첫 번째로 글을 빠르게 읽고 글의 핵심 어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의 주요한 어휘와 그리고 고난도의 어휘들을 찾아서 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흐름을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세부적인 정보들 확인도 하고 복합 문장같이 해석이 좀 난해한 구조의 문장들을 함께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지문과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수업 시간에 살펴볼 지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할 지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지문을 미리 읽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지문을 처음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문을 독해를 할 시간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이 지문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읽어보셨나요?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지문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이 AI라는 키워드는 쉽게 발견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 첫 번째 키워드였던 AI와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AI와 두 번째 키워드의 관계를 소개한 글인데 두 번째 키워드 느낌 오셨습니까?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humans, 인간입니다. 이 지문은 전반적으로 AI와 인간의 관계를 소개한 지문입니다. 자, 그럼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어떠한 글인지 읽어보기 전에 좀 이 지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보이니 그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 replicate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이 단어의 뜻은 복제하다입니다. 복제하다. 자, 그 다음 살짝 내려오시면 surrender 보이네요. 이 surrender라는 단어 뜻은 내어주다, 넘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아래 decade, 10년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그 바로 아랫줄에 identity crisi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identity crisis는 정체성 위기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utilitarian, 실용적인 이란 뜻이고요. 자, 한 줄 더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abundance가 보이네요. 이 abundance는 풍부, 그죠? 풍요로움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6가지인가요? 네, 6가지에 해당되는 단어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단어 이외에
모르는 어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을 좀 분석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 지문인지 한번 미리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지금 보이는 여기 부분까지 이 부분은 바로 인간과 AI의 관계를 다소 좀 대조적으로 대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부터 끝까지는 앞부분과는 달리 인간과 AI 인공지능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둘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걸 확인한 후에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키워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 부분이 나오네요. 그리고 as가 이끄는 이 부사절이 여기까지 끌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가 메인절이 되겠네요. 자, 부사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0년간 as가 이끄는 부사절 볼게요. mechanical process. 이 문장에서 여러분 이 mechanical process라는 단어는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인 과정이 have replicated the behavior and talent. 행동과 재능을 복제했답니다. 기계가 누구의 행동과 누구의 재능을 복제했을까요? 자, with thought 삽입 부분이니까 괄호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동과 재능인데 어떤 행동과 재능일까요? were unique to humans. 인간에게만 고유한, 인간에게만 있었던 행동과 재능이라고 하는 걸 기계가 복제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we've had to change our minds about what set us apart. 우리 인간들은 바꿔야만 했답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을. 자, 뭐에 관한? What set us apart. 우리 인간과 인간이 아닌 뭔가를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메카니컬 프로세스와 인간의 고유한 재능과 행동입니다.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행동과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이제는 기계가 그 인간의 고유한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뒷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As we invent more species of AI, 아까 키워드였었죠? 자, 우리가 점점 더 AI의 새로운 종들을 발명하면서 we will be forced to surrender more of what is supposedly unique of humans. 우리는 넘겨줘야만 했대요. 무엇을? 더 많은 것을. 그런데 뭐에 관한 더 많은 것일까요? 이 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겠죠?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인간에게만 고유했던 그 영역의 더 많은 부분을 넘겨줘야만 했답니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인간에게만 있었던 행동과 재능이 이제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Each step of surrender. 자,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이픈과 이 하이픈 사이에 있는 부분은 주어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볼게요. Each step of surrender. 방금 위에서 확인했죠? surrender, 넘겨주는 것에 대한 그 각각의 단계는 will be. 동사분 볼게요. 일 거래요. painful and sad. 인간에게 고통스럽고 슬플 거랍니다. 넘겨주는 거. 직접 인간이 AI에게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AI가 점점 복제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인간에게는 고통스럽고 슬프다라는 거죠.
자, 가운데 부연 설명한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인간들은 we are not the only mind. 여기서 이 mind는 존재라고 해서 가셔야 됩니다. 존재. 더 이상 인간들은 유일한 존재가 아니랍니다. 뭐 할 수 있는? can play chess. 체스 게임을 줄 수 있고 fly a plane. 비행기를 날릴 수 있고 make music. 작곡을 할 수 있고 또는 invent a mathematical law. 수학 법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아니랍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유한 영역을 누가 할 수 있다? AI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례가 없을까요? 있죠. 되게 유명한 세계의 대결. 예. 이세돌 바둑기사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의 세계의 대결 기억나십니까? 네.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바둑이라는 이 게임까지 복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레벨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문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Overspend the next 3 decades. 아까 decade가 10년이었죠? 그러면 3 decades은 30년이겠네요. 우린 이제 다음 30년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근데 실제로 아마도 이제 다음 세기까지 보고 있네요. 자, 그때는 어떤 때예요?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정체성의 위기가 끊임없이 오게 될 텐데, 아마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asking,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물어볼 거래요. 자, 물어보는 내용 볼까요? What humans are good for. 과연 인간이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유익하게, 유용하게, 쓸모있게 사용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하는 단어는 identity crisis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어떤 답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기란 단어를 표현하면서 쓰면서 정체성의 위기래요. 그러면 기계가, AI가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고유한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서 그럼 대체 그 AI가 알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행동들 혹은 능력을 재능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f 볼게요. If we aren't unique to make. 인간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고유한 영역이 가질 수 있었던 직업들. 자, 보세요. 도구 제작자, 예술가, moral artist, 윤리학자. 이게 아니라면 더 이상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이런 직업군들을 AI까지 침범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고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if anything 도대체 그럼 우리 인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AI가 인간의 고유한 부분까지 다 하게 됐을 때 그럼 인간이 과연 AI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두 개의 키워드였던 AI와 그리고 무엇입니까? 네, 인간의 관계를 대조적인 개념으로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부터 끝까지는 앞부분과는 좀 분위기가 좀 상반되게 AI와 인간을 다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둘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In the grandest irony of all.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irony. irony란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 우리는 iron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선 머릿속에 이 irony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뒷문장 볼게요. In the grandest irony of all. 그러면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뭐냐? The greatest benefit of an everyday utilitarian AI 나왔네요. 일상적이면서 실용적인 이 AI의 가장 큰 benefit이 뭡니까? 이점은 AI의 가장 큰 이점이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AI의 가장 큰 이점은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increased productivity. 생산성이 좀 AI가 하다 보니 속도도 빠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생산성도 증가될 것이며, or an economics of abundance, 풍요의 경제학, 또는 과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방식. 이런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not. 가장 큰 이점은 이게 아니랍니다. all those will happen. 설사 그게 AI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되고 뭐 풍요의 경제학이 진행되고 과학을 수행하는 것에 새로운 방식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AI의 가장 큰 이점은 이게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AI의 가장 큰 이점이 뭘까? 그 이점을 소개한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중심 문장인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AI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 볼게요. The greatest benefit, 가장 큰 이점은 뭐에? Of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바로 AI죠. 그렇다면 AI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 빈칸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보세요. 앞부분에서 이 AI의 가장 큰 이점이 생산성도 아니고 풍요의 경제도 아니고 과학을 수행하는 것의 새로운 방식의 개발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AI의 가장 큰 이점은 빈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빈칸을 여러분이 내용을 생각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아이러니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 빈칸이. AI의 가장 큰 이점은 생산성 향상도 아니고 그리고 풍요의 경제도 아니고 과학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도 아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이점이 지금 빈칸에 소개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아이러니라는 뜻을 알고 계시니까 AI는 분명히 앞부분에서 어떤 인간과 대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개념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로 전개가 됐다면 AI 이점은 인간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빈칸을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저희 선지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오히려 AI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AIs will help define humanity. humanity가 무슨 뜻이에요? 인간성이죠. 인간의 정체성. AI는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인간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준대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두 번째, humans could also be like AIs. 인간이 AI처럼 될 거다. 이거는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죠. 세 번째, humans will be liberated from hard labor. 자, 인간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좀 해방될 것이다.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모하시고 동그라미 해보시고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AIs could lead us in resolving moral dilemma. 자, 볼게요. AI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딜레마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준답니다. 역시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AI가 compensate for, 보상한다. 무엇을? 인간의 지능의 감소를 보상해준대요. 보충해준대요. 이거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죠. 자, 그러면 선지 1번과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문을 볼게요.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간과 AI의 관계를 다소 좀 대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AI가 침범하게 되면서 그럼 과연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스페셜한 게 없을까? 인간의 정체성의 위기가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그렇지 않다. AI의 가장 큰 이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럼 앞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건 humanity일까요? 아니면 hard labor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 앞부분에서 identity crisis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정체성의 위기. 인간은 과연 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위기를 느꼈지만 오히려 AI 때문에 본인의 인간성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골라보실까요? 그렇죠. 1번 AI가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인간성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선지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학습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학습지에서 이 6가지 질문들을 해결하면서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엇을 발명하게 되면서 인간에게만 유일했던 것들을 넘겨줘야 하는가? 무엇을 발명하게 되면서였어요? 그렇죠. 네, 답을 써볼게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번역하면 인공지능이었죠. 자, 2번 볼게요.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의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본문에서 찾아 밑줄 치시오. 물론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재에 소개됐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저희 교재 한 5번째 줄 보시겠습니까? 5번째 주에 어떤 사례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체스 게임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플레인을 날릴 수 있고, 그리고 3번째 뭐가 나왔어요? 뮤직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4번째로 수학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고유한 영역의 사례들을 제시했었죠. 자, 그런데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이런 영역들이 AI도 복제를 하면서 이런 영역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문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3번. 30년 후 혹은 이제 다음 세기까지 인간은 무엇을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 같은가? 자, 저희 교재 몇 번째 줄에 나왔어요? 8번째 줄 보시면 What humans are good for.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어떤 부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인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죠. 자, 그래서 그 문장 한번 써볼게요. What humans are good for. 그럼 과연 인간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본다 라고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떤 문장에서 던졌었냐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었죠? Identity crisis. 인간의 고유함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럼 AI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러면서 본인이 본인 정체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문장이었었습니다. 자, 4번. 실용적인 인공지능의 가장 큰 이점은 향상된 생산성, 풍요의 경제학, 과학 수행의 새로운 방식인가? 그렇다고 저희 질문에 나왔던가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이점은 저희 예상과는 달리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지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었죠? 네,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도 AI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됐고 앞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정체성, 인간성 이런 단어들이 있는 선지 1번이 답이었습니다. 1번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AI가 인간성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죠. humanity. 자, 이런 내용의 단어가 저 빈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6번째,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이러니하다고 말할 이유를 추론하여 쓰시오. 이 아이러니라고 말한 이유를 교재에서는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면 왜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했을까? 이제는 추론하셔야죠. 왜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글의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AI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면서 둘이 살짝 대조되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AI가 뒷부분에서는 인간성을 정의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때문에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단어를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icate 1번. replicate 무슨 뜻이었죠? 복제하다.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두 번째로 surrender 넘겨주다, 내어주다. 3번 permanent 무슨 뜻이죠? 네, 영속적인, 변함없는. 네 번째 utilitarian 네, 실용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5번 abundance 풍부, 풍요로움 명사형입니다. 6번 supposedly 아마도 그렇죠. 7번 decade 10년 저희 지문에는 3 decades 30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8번 identity crisis 정체성 위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지문에서 등장하였던 문법적인 요소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삽입된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괄호로 묶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에 써볼게요. 삽입된 부분은 바로 we thought입니다. 이런 삽입된 부분은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저희 지문 한번 위에서부터 쭉 훑어보세요. 관계대명사 what이 등장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건 의문사 what이 아닌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제가 지금 살짝 보았을 때 앞부분에서 관계대명사 what이 두 군데가 보이네요. 찾으셨나요? 자, 저희 지문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 What set us apart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뭔가를 구분하는 것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아랫줄에 여기 부분 이 what이 보이네요.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인간에게만 그러면 그 독특함, 고유함, 인 것라고 해석하는 이 부분 이렇게 두 군데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하면 1학기 때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that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that에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때는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나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이 what 앞에는 선행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관계대명사 문제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인물 하단 부분을 보시면 transform problem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자주 출제를 할 텐데요. 이 지문과 관련된 변형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형 문제.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변형 문제는 방금 배우셨던 이 지문을 요약한 지문입니다. 이 문장을 보십시오. 이 문장은 이 지문을 요약한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빈칸 A와 B를 적절한 단어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A를 볼게요. A는 여러분이 단어를 풀로 다 써주셔야 될 것 같고 B는 앞 글자, 앞 철자가 보이시죠? uni로 시작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약문 한번 볼까요? A라고 하는 뭔가가 makes humans surrender 자, 인간이 넘겨주도록 했대요. 그들의 무엇을. 그죠? 이게 B가 되겠고. 그러나 이걸 아이러니컬리하게도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AI는 내용을 배웠으니 제가 AI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AI는 자,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 어떤 Who am I?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이시 AI입니다.
자, 이 it은 제가 저희 지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A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이 it을 A라고 표현했다면 이 it은 앞에 주어인 여기 부분이 AI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I는 인간이 그들의 무엇인가를 넘겨주도록 했다. 그들의 뭘까요? 그렇죠. uniqueness.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자리가 명사가 필요한 자리여서 제가 uniqueness라고 명사형을 썼습니다. 자, 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인간이 이제는 그들의 유니크니스함을 이제 버리고 넘겨줘야 됐다. 유니크니스 되겠습니까? 네, 명사형으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어려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단어를 암기하시고 그리고 풀이하는 전략을 익히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지만 답을 얼마든지 추론해 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지문의 키워드는 AI와 인간에 관한 내용이었으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아이러니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가 이 빈칸을 추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부분은 인간과 AI의 어떤 개념을 좀 다소 대조적으로 봤다면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오히려 AI가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이거를 답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문장은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대조적이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AI가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문장이 이 지문 전체의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빈칸 추론도 여러분이 충분히 전략을 익히실 수만 있으면 어려운 지문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셨죠? 빈칸 추론은 지문에 보통 지문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하시지 말고 첫 번째 빈칸 그래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이 빈칸에는 주로 글의 키워드 관련된 중심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 찾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담감을 좀 떨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미리 예습하고 와야 될 지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닛 10 글의 목적 파악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해결해 볼 부분은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의 대표 기출문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미리 예습하시고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좀 정리해서 암기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진하십시오. Go for it.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은 뒤따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